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미소로 바라보는 관조월드 유관조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헤드헌터, 뭐하는 사람들인가? 입니다. 헤드헌터는 비교적 베일에 쌓여있는 직업군이죠. 이번 시간에는 비교적 일반적으로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하는 사람들인지, 두 번째, 좋은 소개거리가 나오면 나를 잘 소개해달라고 내 이력서를 건네줬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 헤드헌팅 프로세스와 함께 좀 알려드리고자 하고, 세 번째는 원하는 기업을 소개해주길래 잘 추천해달라고 이력서를 줬는데 왜 감감무소식인지, 네 번째, 어떻게 기업과 나를 매칭시켜주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하는 사람들인지입니다. 헤드헌터는 비교적 장벽이 낮은 직업입니다. 법적상으로는 현직 생활, 그러니까 직업 생활이 2년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전향을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저처럼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있다면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헤드헌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들이 낮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헤드헌터를 한다라고 특징 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처럼 아무런 필터가 없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퇴직자분들이 정말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퇴직하시고 직업을 찾으시다가 전직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9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 우연히 헤드헌터가 되신 분 5%, 정말로 헤드헌터가 이거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된 사람이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력주 분들은 알겠지만 헤드헌터마다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와, 이 사람은 이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구나 하고 아주 잘 가이드를 해주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어보는 것은 죄다 모른다고 일단 지원하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헤드헌터들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다음 헤드헌팅 관련 영상에서는 제가 헤드헌터가 된 경로와 질 좋은 헤드헌터를 고르는 방법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장벽이 없다고? 완전 꿀직업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헤드헌터는 1년 이내에 그만둘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살아남지는 못하는 필드이기도 합니다. 다만 장벽이 낮은 만큼 시도하는 사람 자체가 계속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그런 밀물썰물이 도는 사이클이 도는 필드이기 때문에 요 1, 2년 안에 그만두는 질 낮은 헤드헌터한테 잘못 걸리면 후보자들이 좀 고생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좋은 소개거리가 나오면 나를 잘 소개해달라고 내 이력서를 건네줬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헤드헌팅 프로세스와 연관이 좀 있는데, 헤드헌터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나서부터 서칭을 시작합니다. 헤드헌터가 기업에 영업을 하고 그 기업으로부터 오픈되는 포지션을 받고 그 포지션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두는 방식입니다. 즉 B2B 방식이 거의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이제 헤드헌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찾아보면 뭐 이직시켜주는 직업이다 이 정도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개인의 이력서를 헤드헌터 분에게 건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개인 대 개인, 즉 B2C로 헤드헌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매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미 그 회사에 그의 이력서와 적합한 포지션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헤드헌터가 이력서를 받아보고 본인 서치펌의 오더에 맞는 포지션이 있다면 매칭을 시켜줍니다. 다만 전달받은 이력서가 실시간으로 오더받은 목록과 매칭되기가 좀 어렵고, 만약에
건네준 서치펌의 규모가 10인 이하의 중소형 서치펌이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10인 이하의 중소형 서치펌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 40인, 50인 정도 넘어가면 대형 서치펌으로 불리는 정도니까요. 또 그럼 물론 그럼 나중에 적합한 포지션이 오픈되면 나한테 연락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헤드헌터가 하루에 그냥 보는 이력서가 거의 100개 이상이고 정밀하게 검토하는 거는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력서를 건네주시는 분이 어지간히 임팩트가 있는 인재, 정말 최상위 인재가 아닌 이상 전부 기억하고 있다가 매칭시켜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원하는 기업을 소개해주길래 잘 추천해달라고 이력서를 줬는데 왜 감감무소식인지,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미 B2B 포지션이 오픈된 상태에서 그 기업을 소개해줘서 나 지원하고 싶다, 그래서 이력서를 줬는데 왜 소식이 없는가입니다. 이건 좀 빠르고 간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헤드헌터가 게을러서입니다. 예. 다만 꼭 본인이 컨택한 헤드헌터가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그 오더를 다루고 있는 PM이 게을러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헤드헌터에게 연락을 해서 서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중소기업 기준 3주 이내, 대기업 기준 5주 이내의 결과를 받지 못하셨다면 사실상 90% 이상은 안타깝지만 탈락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참 냉혹한 게, 기업에서도 합격자들한테는 정말 빨리 연락을 줘요. 근데 이제 탈락자분들께는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연락을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헤드헌터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체크를 인사팀한테 해야 돼요. 해주시는 인사팀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자분들도 바로 연락을 받습니다. 근데 헤드헌터도 인사팀에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그래도 3주, 5주 지났어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담당 헤드헌터 분께 여쭤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업과 나를 매칭을 시켜주는지. 이거는 여러 방법이 있긴 하지만 당연하게도 기업을 준 JD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이력서를 잡포털에서 서칭해서 매칭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잡포털이라고 하면 헤드헌터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잡포털은 당연히 사람인과 잡코리아입니다. 가끔 리멤버에서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리멤버는 리멤버 직원들만 서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람인과 잡코리아가 가장 유리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차선책으로 찾아보는 게 인크루트 정도가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인 정말 많이 찾아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많은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 하시면 당연히 모든 잡포털에 다 이력서를 올려 놓으셔야 되고요. 또 최대한 이력서를 어필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이력서에다가 적어 두셔야 합니다. 이력서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헤드헌터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서 알고리즘 후보로 삼아주시면 또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